안녕하세요. 외도의복TV입니다. 오늘은 불륜 도대체 왜 하는 것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불륜을 왜 하느냐고 물으면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해요. 사랑에 식어서, 배우자가 잘 안 해줘서, 유혹이 강해서, 순간의 실수라서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들로는 불륜의 본질을 거의 설명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끝까지 선을 지키고 어떤 사람은 아주 쉽게 선을 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왜 그런 상황이 되었느냐가 아니라 왜 그 사람은 그 선택을 했느냐로요. 불륜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룻밤의 실수처럼 보이지만 그 이전에는 이미 수없이 많은 마음의 선택들이 쌓여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꼈을 때 그걸 혼자 견딜지 누군가에게 기대어 버릴지, 관계가 답답할 때 대화를 시도할지 또는 회피할지, 마음이 흔들릴 때 선을 다시 그을지 아니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겨버릴지, 불륜은 그 모든 선택의 끝 지점에 있어요. 그래서 불륜을 이해하려면 행동을 보기 전에 그 사람의 내면 상태를 먼저 봐야 돼요. 지금 이 사람은 자기 감정을 다룰 힘이 있는지,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지, 욕망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지, 관계의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가 있는지. 많은 불륜 가해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때는 내가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책임져야 할 것이 커서 보지 않으려고 했을 뿐이죠. 불륜은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이성숙의 문제이고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관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과를 해도 용서를 받아도 관계는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와요. 그래서 오늘은 감정적인 비난도 아니고 뭐 도덕적인 설교 이런 것도 아닙니다. 불륜을 저지른 사람은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가? 그 안에 숨어있는 5가지 핵심 이유를 솔직하고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알게 된다면 가해자는 멈출 수 있고 피해자는 헛된 기대에 스스로 소모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외로움을 혼자 견디지 못해서.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왜 그랬냐고 상담 중에 물으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외로웠어요.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누군가 내 편이 필요했어요. 이 말,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진실이 빠져 있어요. 외로워서 불륜하는 게 아닙니다. 외로움은 사실 누구나 느낍니다. 이 세상에 외롭지 않은 사람은 없죠. 문제는 그 외로움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외로움을 느껴도 그 감정을 잠시 안고 갑니다. 뭐 산책을 하거나 혼자 생각을 정리하거나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리죠. 반면 어떤 사람들은요, 외로움을 상태로 두지 못합니다.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반드시 누군가로 채워야 직성이 풀립니다. 불륜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이 돼요. 처음에는 아주 사소합니다. 연락 하나, 뭐 대화 하나, 공감 하나. 너는 참 이해심이 많다. 너랑 얘기하며 마음이 편하다. 이런 말들이 오갈 때 사람은 착각해요. 이 사람이 나를 살려주는구나.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외로움을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을 잠시 잊게 해주는 것 뿐이죠. 중요한 거는 그 외로움이 왜 생겼느냐입니다. 대화가 줄어든 건지, 관계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낀 건지, 스스로가 초라해졌다고 느낀 건지, 이 문제를 마주하는 건 아파요. 용기도 필요하고 책임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를 보지 않기 위해서 더 쉬운 선택을 하죠. 지금 당장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 지금 당장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그 순간 외로움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거는 회복이 아니에요. 의존의 시작이죠. 외로움을 사람으로 해결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없이는 감정이 유대지가 않아요. 연락이 끊기면 불안해지고, 거리가 생기면 초조해지고, 관계가 흔들리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불륜 관계는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끊기 어려워지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배우자가 더 잘해주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외로움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배우자가 아무리 잘해줘도 또 다른 외로움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원인이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그 내면의 공허함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륜은 사랑이 많아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과 혼자 있는 걸 견디지 못하는 상태에서 생기죠.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불륜은 끝난 것처럼 보여도 형태만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거나 방식이 바뀌거나 상황이 바뀔 뿐이죠. 불륜을 멈추는 첫걸음은 외로웠다가 아니라 나는 외로움을 혼자 감당할 힘이 부족했다. 이걸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걸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다시는 같은 길을 걷지 않습니다. 둘째,
자극에 길들여진 마음, 평범함을 견디지 못해서. 불륜은 종종 이렇게 시작돼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 생활은요, 대부분 설레는 순간보다 평범함의 연속인 것 같아요. 예측 가능하고요, 반복되고요, 안정적입니다. 문제는 이 평범함을 모두가 성숙하게 견디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불륜 관계가 주는 건 사랑이 아니라 강한 자극이죠. 일단 몰래 연락해야 되고, 또 들키면 안 되고, 시간을 막 쪼개고 나눠야 되고, 긴장감 속에서 감정이 오고 가고 합니다. 자, 이 구조 자체가 뇌를 흥분시키는 일종의 장치예요. 그래서 불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말해요. 그때는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사실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흥분해 있었을 뿐이죠. 자극에 노출되면 사람의 판단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윤리, 책임, 미래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다 그 순간 흐려집니다. 특히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자극은 더 강하게 작용하죠. 평소 감정 기복이 큰 사람, 무료함을 잘 못 견디는 사람, 즉각적인 보상을 선호하는 사람, 외로움이나 스트레스를 자극으로 푸는 사람. 불륜은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빠르고 강력한 도피처가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극에는 내성이 생깁니다. 처음엔 연락만 해도 설레죠.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만나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되고요, 더 많은 감정이 표해집니다. 그래서 불륜은 점점 선을 넘게 돼요. 의도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미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불륜이 끝나면요, 사람들은 이렇게 느낍니다. 아무것도 재미가 없다. 집에 와도 마음이 안 간다. 일상이 너무 공허하다. 이게 바로 자극 중독의 후유증입니다. 그래서 불륜 이후 회복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마음은 돌아왔는데 감정이 안 따라온다는 말이에요. 자, 이거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뇌가 자극에 길들여진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요, 자극에 익숙해진 마음은 평범한 사랑을 시시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평범함은 지루함이 아니라 신뢰가 쌓인 상태거든요. 불륜을 끊으려면 자극을 끊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극 없이도 일상을 견딜 수 있도록 자기 감정을 충분히 재훈련해야 돼요. 자, 이거를 하지 않으면 불륜은 끝나도 또 다른 자극을 찾아갑니다. 사람이 아니어도 일, 술, 도박, 이 다른 중독으로 옮겨갈 뿐이에요. 자, 불륜의 두 번째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극 없이는 감정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자기 합리화. 불륜은 대부분 오늘부터 불륜을 해야지라고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시작돼요. 이건 아니잖아. 아직 선 안 넘었잖아. 다들 이 정도 대화는 하잖아. 이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사실 이미 위험구간에 들어온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를 나쁜 사람이라고 믿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반드시 정당한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자기 합리화예요. 처음에는 되게 작아요. 개인적인 메시지 하나, 카톡 하나, 감정 섞인 농담 하나, 배우자에게 하지 않는 이야기 하나. 그때마다 마음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 이 정도는 친구 사이에서도 해. 아, 괜찮은 거야. 감정 있는 것도 아니잖아. 설마 이게 문제가 되겠어? 근데 진짜 문제는 경계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어렵다는 거예요. 선을 넘는 순간 보다 더 위험한 건 선을 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느끼지 못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자기 합리화가 반복되면 사람은 이렇게 바뀝니다. 죄책감은 줄어들고 행동의 수위는 점점 올라가고 경계에 대한 감각은 무뎌지죠. 그리고 어느 순간 돌아보면 이미 한참 넘어와 있어요. 자, 많은 가해자분들이 상담 중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에 정말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네, 다 그래요.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거든요. 다만 중요한 부분을 빼고 말한 거예요. 어쩌다가가 아니라 수십 번의 괜찮겠지가 쌓인 결과예요. 자기 합리화의 가장 무서운 점은 도덕적 판단을 마비시킨다는 겁니다. 원래라면 이건 하면 안 되지라고 느껴야 할 순간에 이 정도는 이해받을 수 있어로 바뀝니다. 특히 이런 생각들이 합리화를 더 빠르게 만들어요. 배우자도 나를 소홀히 했잖아. 내가 먼저 힘들었었잖아. 나는 그동안 참아왔잖아. 이 관계가 가정을 깰 것 같지는 않아. 이 모든 생각의 공통점은 책임을 상황 탓으로 돌린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 선을 넘기 전에는 항상 멈출 수 있는 지점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 지점에서 단지 돌아서지 않았을 뿐이에요. 자기 합리화를 깨지 못하면 사과를 해도 진심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 어딘가에 그럴만했어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불륜을 정말로 끝내려면 이 말을 끊어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었지가 아니라 그건 내가 선택한 잘못이었다로 바뀌어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 한 사람은 같은 상황이 오면 다시 같은 선택을 해요. 불륜의 세 번째 이유는 유혹이 강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는 능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넷째, 자존감의 문제. 사랑이 아니라 확인을 원해서. 불륜 관계에서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을 너무 좋아했다. 그 사람만큼 나를 진짜 알아줬다. 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사랑이라기보다 나라는 존재가 여전히 가치 있는지 확인받고 싶은 욕구에서 시작이 되고 더 가까워져요.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요, 누군가의 선택으로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자존감이 흔들릴 때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직 매력 있는 사람이니까, 누군가 나를 원하긴 할까, 나는 그냥 잊혀진 존재가 아닐까. 자, 이 질문에 가장 빠르게 답을 주는 관계가 불륜입니다. 불륜 관계에서는 상대가 나를 선택한 사람이 돼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나에게 시간을 쓰고 나를 위해 거짓말을 하고 나를 최우선순위에 둡니다. 그 순간 사람은 착각해요. 아, 나는 특별한 사람이구나. 하지만 이건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자존감 보충제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이 확인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자존감도 함께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륜 관계에서는 이상할 정도로 상대의 반응에 예민해집니다. 답장이 늦어지면 불안하고, 말투가 달라지면 흔들리고, 이전만큼 표현이 없으면 의심하게 되죠. 이건 사랑이 깊어서가 아니라 확인이 끊길까봐 두려운 상태예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불륜은 더 끊기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관계를 끊는다는 건 그 사람을 잊는 게 아니라 나의 가치가 다시 불확실해지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해자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을 놓으면 내가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어요. 사실 무너지는 건 사랑이 아니라 자존감의 의존 구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배우자가 아무리 칭찬해주고 다가와주고 사랑을 표현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사랑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해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륜은 자존감 회복이 되지 않으면 형태만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거나 관계가 바뀌거나 다시 다른 방식의 확인으로 옮겨갈 뿐입니다. 불륜을 멈추는 데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왜 누군가의 선택을 통해서만 내 가치를 느끼려고 했는가? 이 질문을 피하는 사람은 언제든 다시 흔들립니다. 불륜의 네 번째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탱할 자존감의 중심이 없어서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를 마주하지 않고 도망치는 미숙함. 불륜의 그 결국 유혹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도 아니죠. 문제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예요. 관계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사람은 두 가지 선택 앞에 섭니다. 하나는 불편하더라도 마주하는 거고, 대화하고 책임지고 바꾸는 길이죠. 또 다른 하나는 불편함을 피하는 거, 보지 않고 느끼지 않고 다른 것으로 도망가는 길입니다. 불륜은 두 번째 선택의 결과죠. 대화가 막혔을 때, 말해도 소용없다고 단정하고 서운함이 쌓일 때 이건 그냥 참는 게 낫다고 넘기고, 관계가 멀어졌을 때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포기합니다. 이 모든 순간마다 사실은 선택지가 있었어요. 말을 꺼낼 수도 있었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고, 시간을 들여 다시 맞춰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들은 아프고 긴찮고 무엇보다 책임이 따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곳으로 도망을 치는 거죠. 자, 불륜 관계에서는요, 갈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책임질 미래도 없죠. 불편한 대화도 피할 수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편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편함은 성숙함이 아니라 회피가 만든 착시죠. 문제를 마주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갈등을 오로지 상대방 탓으로만 돌립니다. 불편한 감정을 오래 못 견딥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도망칠 출구를 만들어요. 이런 태도는요, 단지 불륜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 인간관계, 책임의 순간마다 같은 방식으로 반복이 되죠. 그래서 불륜이 끝나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형태만 달라질 뿐 같은 문제가 다시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 하나, 불륜은 나쁜 선택이기 전에 위성숙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혼나고 용서받고 약속한다고 끝나지가 않아요. 사람이 성장하지 않으면, 같은 상황이 오면 다시 같은 방식으로 도망칩니다. 불륜을 진짜로 끝내는 사람은 이 지점에서 달라져요. 다시는 안 할게가 아니라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불편한 대화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외로움 앞에서
다른 사람을 찾지 않고 자극 앞에서 스스로를 통제하고 자존감의 빈자리를 남에게 맡기지 않는 선택. 그 선택을 반복할 때 비로소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불륜의 다섯 번째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도 유혹이 강해서도 아니라 문제를 감당할 만큼 사람이 아직 단단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륜을 한 사람을 보면 우리는 너무 쉽게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나쁜 사람이다. 원래 그런 인간이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면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불륜은 한 사람의 인격 전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감당하지 못했던 지점에서 시작된 선택이에요. 외로움을 혼자 견디지 못했고, 자극에 길들여져서 평범함을 버거워했고, 자기 합리화로 선을 무너뜨렸고, 확인받아야만 버틸 수 있는 자존감 상태였고, 무엇보다 문제를 마주하기보다 도망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겹칠 때 불륜은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인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불륜은 사과 몇 마디로 끝나지 않고 용서 한 번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요, 상황만 바뀔 뿐 같은 문제는 다시 나타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다섯 가지를 정직하게 마주하는 사람은 다시 같은 선택을 하지 않겠죠. 회복은 잘못을 덮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피해자분들에게도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상대의 말보다 변명을 보지 말고 눈물보다 태도를 보셔야 됩니다. 미안하다는 말보다 외로움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자극을 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합리화를 멈췄는지, 확인을 남에게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마주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게 바뀌지 않았다면 불륜은 끝나도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해자에게는 이런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서요, 제가 5년 이상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끝난 건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요, 관계는 반드시 다시 무너집니다. 제가 많이 봤어요. 회복은 결국에는 선택입니다. 내가 피해자든 가해자든 상관없이 도망치지 않겠다는 선택, 불편함을 감당하겠다는 선택, 사람으로 다시 성장하겠다는 선택입니다. 불륜은 관계를 무너뜨릴 수는 있어도 사람의 끝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끝내지 않으려면 반드시 정직해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입니다. 감사합니다.